정면 브리핑 시간인데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아나운서죠. 김영민 아나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코너 오프닝 이렇게 길게 처음 들어봐요. 어제도 그랬습니다. 기억 안 나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박지원 의원께서 나와서 제가 혼자 5분간 독백을 했습니다. 내가 어제 그거 하면서 참 그 훌륭하게 진짜 존경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네. 그 라디오에서 DJ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예? 이분들이 아주 진짜 엄청난 분들이에요. 물론 그분들은 이제 문자를 보면서 그렇죠. 그 문자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는 얘기를 맞아요. 하는 거. 이게 근데 순발력과 공감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이게 맞습니다. 순발력만 있어가지고도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와 그거 참. 제가 청취율 조사 전화 멘트 하시는 거에 이제 되게 공감이 돼서 좀 덧붙이자면 저희 커피 쿠폰 이벤트 하잖아요. 커피 쿠폰 이벤트는 저희 YTN 라디오 문자 메시지 번호가 있거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하고 샵 0945번으로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이제 자동으로 참여가 되는 거고요. 그중에 일부를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뭐 잘 듣고 있습니다 하는 응원 문자도 좋고 아니면 전화 받았습니다 하는 인증 사진도 좋고요. 듣고 있는 인증샷 찍어 보내주셔도 좋고 뭐든 좋습니다. 전화 받았다는 인증샷은 어떻게 보낸 거예요? 최근 통화 기록. 전화가 딱 오면 예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이제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보내는 건가요? 예? 통화 기록 아니면은 전화를 하고 있는 나의 모습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우물전공사후 샵 0945 좀 아까 우리 김영민 아나운서 얘기한 거예요. 일괄 배송돼 20일 이후에 일괄 배송된다고 우리 박재 PD가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특히 요새 이제 경제도 힘들고 우울하잖아요. 예? 어젠가요? 우리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됐어요. 임시 공휴일이 됐습니다. 제가 그때 뉴스앤뮤직을 하게 됐습니다. 더 좋네. 더 좋죠. 축하합니다. 또 이렇게 일하기도 좋아하고. 그럼요. 또 축하할 일이 또 생겼네. 이거 뭐 겹경사라고 그러죠. 이거 그렇죠. 전문용어로. 이게 모두 좀 길게 편히 쉬시는 명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이죠. 네. 일주일입니다. 거의 토요일부터 목요일까지고 네. 금요일만 잠깐. 연차나 월차를 쓰시면 이렇게 되면 거의 10일 이렇게 그 정도 되죠. 가까이 되는 거라서. 예. 근데 이게 임시 공휴일이 경제에 반드시 도움이 된다. 그런 주장도 있지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정말요? 왜냐면 알바를 쓰시거나 이렇게 되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나가는 비용 이러한 것들 그리고 한 가지 저는 우리나라 경제가 누구보다도 잘 풀리길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단지 이제 뭐냐면 지금 워낙 사회적 분위기가 이게 침체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허구한 날 한남동에 오늘 체포되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공조보는 윤 대통령 체포 제시도 임박 지금 YTN에서 이 속보가 뜨고 있는데 그 임박이라는 것도 이제는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레일지 모르는데 어쨌든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니까 계속 이 분위기가 가라앉고 있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건 맞습니다. 그럼 대통령으로서 권한은 정지됐지만 과연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지 대한민국 경제와 국가의 신인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분위기가 이런데 또 이런 얘기부터 대학 등록금이 좀 인상이 될 모양이에요. 나 여기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일단 교수님도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소식 들고 왔습니다. 지금 사립대학들이 등록금을 줄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일단 서강대, 국민대가 올해 등록금을 각각 5% 가까이 인상하기로 했고요. 연세대, 고려대 역시도 등록금 인상안을 검토 중입니다. 연세대가 최근에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학생들에게 5.49% 인상안을 제안을 했는데 이게 법정 인상 한도 그러니까 최대 인상 폭을 제한을 한 겁니다. 지금 물가 상승 때문에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이 절실하다라는 게 대학 측의 입장이고요. 고려대 역시도 5%대 인상 검토하고 있고 한양대, 경희대 등록금 인상 역시 고려 중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지방에 있는 국립대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교육부는 동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교육부가 지금 이주호 부총리 명의로 이 동결 기조를 유지해달라라는 서한문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지금 교육부가 원래는 등록금을 동결하면 그 대학에만 국가장학금 투 유형을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등록금을 올리면 국고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약간 동결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되어 왔었는데 이제는 너무 오랫동안 동결을 했기 때문에 실질 등록금은 좀 줄어드는 그런 영향이 좀 돼서 대학들이 국가장학금 지원을 못 받더라도 올해는 꼭 올리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오늘 거점 국립대학 총장협의회와 화상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올해까지 17년째 등록금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올해도 역시 민생의 어려움, 시국 상황도 엄중하기 때문에 등록금을 동결하는 기조를 유지하게 됐다면서 이 등록금 동결을 거점 국립대학 총장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장학금 투 유형의 참여 조건도 완화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교수 생활한 지가 29년 차입니다, 이제. 네. 근데 저는 뭐 이제 정년퇴직이 뭐 몇 년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월급을 올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요, 이 소위 말해서 아주 그 굉장히 능력이 출중한 신진학자들의 대학 교수를 직업으로서 선택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많다라는 점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요, 사실 교수 월급이 이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일반 대기업으로 치면 제가 볼 땐 임원급 이 정도는 택도 없고. 진짜요? 택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모든 대학이 거의 비슷해요. 지금 대학들 교수 월급이 모든 대학이 전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월급을 제일 많이 주는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의 연봉 차이가 한 1,000만 원 차이 나는데 네. 그게 많이 주는 대학이 엄청 많이 주고 적게 주는 대학이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이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교수 월급이 낮기 때문에 실제로 공대 같은 경우에 뭐 학위를 받는다 하더라도 기업으로 빠지고 학교로 안 오고 계속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 실험하고 그러니까 대학교에 있어서의 어떤 실험이라든지 연구 기능이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경제가 안 좋은데 야 이거 등록금 무조건 올려도 되겠는가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사실은 대학 등록금이 상당 기간 오르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사실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트럼프 이제 당선인 취임식이 1월 20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트럼프 취임식에 참석한다고 그러죠. 네. 이게 참 슬픈 얘기예요.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의 절친으로 알려진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회장 비롯해서 SPC그룹의 허용인 회장, 한미친선협회 추천을 받아서 취임식에도 초청을 받았고요. 이 외에도 SM그룹의 우오현 회장 역시도 다음 주 말에 이제 출국을 합니다. 취임식에 참석을 하게 되고 풍산그룹의 류진 회장 겸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역시 초청을 받았는데 류 회장의 경우에는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등 특히 공화당 인사들과 좀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용진 회장 이 무슨 리조트죠? 마러라고 리조트. 네. 리조트. 거기서 그 트럼프 대통령 만났는데 이 무도회에도 참석한다고 그러나요? 네, 맞습니다. 이 취임식 당일에 저녁에는 무도회가 또 열린대요. 근데 이 무도회는 정용진 회장만 일단 참석을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무도회에 참석을 하려면 당선인 취임위원회나 공화당 측의 핵심 인사의 초청이 필요한데 이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이죠.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을 받아서 재계 인사들 중에 유일하게 무도회에 참석을 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근데 요새 트럼프 당선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미국 우선주의 이런 게 떠나가지고 뭐 사방에 웬만하면 미국 영토로 해야 된다 뭐 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난 그 캐나다한테 뭐 미국의 뭐 새로운 번째 주로 주
저는 그거 깜짝 놀랐어요. 맞습니다. 예. 지금 외신들은 이게 지금 미국 우선주의가 아니고 팽창주의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트럼프가 현지 시간 7일에 이제 취임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주요 추진 정책들을 밝혔는데 여기에서 이런 팽창주의적인 발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기존에 지금 파나마 운하를 재인수하겠다 이런 이야기 한 바가 있고 그리고 그린란드도 구매하겠다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이 얘기 다시금 했습니다. 미국이 1999년 파나마 정부의 이 파나마 운하 통제권을 이양을 했는데 파나마 정부가 운하 이용료 너무 비싸게 받고 중국이 운하에 손을 댄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가져가겠다 이런 이야기 했고 그린란드도 미국 안보에 중요하니까 우리가 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 당선인 장남이 그린란드를 직접 갑니다 또. 명분은 관광이다라고 했는데 이 발언과 행보가 좀 같이 읽혀지면서 굉장히 뉴스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 기자회견에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사적 힘 사용 배제를 약속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군사력 사용 가능성 열어두겠다. 이런 발언까지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바꾸고 싶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캐나다에 대한 조롱도 이어가고 있는데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고 싶어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 캐나다가 미국 영토의 일부인 것처럼 보이는 이미지 그 캐나다 영토에 뭐 미국 국기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 그런 이미지를 게재하면서 약간 조롱식으로 이어갔습니다. 또 나토 동맹국들은 더 많은 방위비를 지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당 국가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죠. 이건 주권 침해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된 이후에 뭔가 제대로 잘 소통을 못해서 결국 사임을 하게 된 캐나다 트리도 총리가 이 캐나다가 미국에 편입될 가능성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단호하게 반발을 했고요. 지금 그린란드를 가지고 있는 덴마크 국왕은 그린란드와 페로 제도를 강조한 새로운 왕실 문장을 갑자기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당선인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그리고 덴마크 총리 역시도 덴마크 관점에서 그린란드는 이 그린란드인들의 것이다. 이 부분 아주 명확하게 하겠고 그리고 그린란드 자치정부 총리 역시도 땅을 판매할 계획 전혀 없고 영원히 판매 대상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파나마 쪽 입장을 살펴보면 이 파나마 운하를 환수하겠다 이런 주장에 파나마 대통령이 반발을 했었는데 이제는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아예 반응을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아유 진짜 아니 국내적으로도 심란해 죽겠는데 이게. 자 끝으로 이번 주 날씨 한파주의보 떨어졌죠. 오늘 밤 9시를 기해서 한파주의보 발효가 되고요.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12도, 체감온도 영하 18도까지 떨어집니다. 또 경기 북동부, 강원, 충북, 경북 일부 지역으로는 더 나아가서 한파 경보까지 이제 밤에 내려지게 되는데요. 내일 아침 대관령의 체감온도가 무려 영하 29도라고 하니 여러분 내일 출근하실 때 정말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추워요 이러면.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오늘 싸매고 왔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